정말 피지컬한 승부, 휴스턴이 2차전 승리를 챙깁니다. 1차전 패배하고 2차전까지 지게 된다면 3, 4차전 원정을 떠나서 부담감이 상당했을 휴스턴인데 오늘 2차전을 잡아내면서 시리즈 타이를 만들게 됐습니다. 1차전 패배했지만 10점차 승부였죠. 휴스턴이 어느 정도 조정만 가하면 2차전 반등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속에 2차전에 나섰고 결국 1차전 패배를 서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1쿼터 2분여를 남기고 지미 버틀러가 부상을 당하면서 변수가 생겼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브랜디인 포제임스키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고 복통이 이어지면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죠. 결국 버틀러가 빠지면서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만 믿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리도 상대의 수비에 좀 묶이면서 20득점만 올린 게 오늘 패배에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버틀러가 경기 도중에 갑자기 빠지게 됐는데 플레이오프에서 20점 정도 하는 봉수 겸장이 빠진다면 어떤 팀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날 골든스테이트가 딱 그랬습니다. 1쿼터부터 밀리는 양상이었고 버틀러가 빠지면서 결국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지컬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버틀러 부상 장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아멘 탐슨이 일부러 버틀러를 담그는 듯한 장면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부러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에 불운한 사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틀러가 골반 타박상을 입게 되었거든요. 3차전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휴스턴은 1차전과 다르게 경기 조정에 나섰습니다. 1차전보다 템포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휴스턴은 5대5 상황에서 하프코트 오펜스의 효율성이 리그 하위권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 합류 이후 하프코트 디펜스가 리그 상위권에 올랐기 때문에 휴스턴이 이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템포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이베 유도카 감독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빠른 템포에 더해 5대5 상황에서 공격의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도카 감독은 우리가 수비에 집중하는 만큼 공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1차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컨셉으로 나섰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수비 약점을 공략하는 두 가지 세팅이 이날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쇼트코너와 2대2 게임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트랩더 박스라는 수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팀들이 활용하는 이 수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상대의 볼핸들러가 안쪽으로 돌파할 때 위크사이드의 코너를 막는 선수 혹은 덩커 스팟에 있는 선수가 도움 수비에 나섭니다. 이 역할을 대부분 드레이먼드 그린이 하게 됩니다. 그린은 리그 최고의 도움 수비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가 볼핸들러를 압박하면 돌파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신 자신의 매치업을 내버려두고 도움 수비를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을 연결하면 실점 확률은 올라가겠죠. 휴스턴은 이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제일런 그린의 날카로운 돌파 이후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아멘 탐슨, 타리 이슨 등을 잘 살려줬습니다. 오히려 도움 수비가 오길 기다린 뒤 내주는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1차전에는 제일런 그린이 무턱대고 골밑으로 들이박아서 득점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만 앞섰습니다. 동료의 기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차전만큼 선수들의 스페이싱도 좋지 않았죠. 결국 제일런 그린의 패스 의지도 부족했고 스페이싱도 안 나오다 보니 쇼트 코너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차전에는 달랐고 여기서 상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2대2 게임 공략도 달랐죠. 1차전에는 수비가 약한 선수와 만났을 때 제일런 그린은 1대1을 시도했습니다. 무리한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2차전에는 철저하게 2대2 게임을 펼쳤고 이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케본 룬이 퀸튼 포스트가 나왔을 때 느린 발을 적절하게 공략했고 이게 통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케본 룬이와 퀸튼 포스트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휴스턴은 스티븐 아담스와 알파렌 생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까지 여러 빅맨들을 썼기 때문에 높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명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제일런 그린에게 블리치 수비를 하면서 압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휴스턴은 램 스크린을 활용했습니다. 램 스크린이란 픽앤롤을 시도하기 위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스크리너를 위해 스크린을 걸어주는 동작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크린에 걸리면 외곽으로 뒤늦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일런 그린은 넓은 공간에서 2대2 게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휴스턴은 확실히 공격에 신경을 쓰면서 수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1차전에는 공격이 안 되다 보니 야투가 안 들어갔을 때 트랜지션 수비라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비 세팅도 늦어지게 됐죠. 오늘은 휴스턴이 공격에서 퀄리티 높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득점 이후 수비를 정돈한 후에 골든스테이트 공격을 맞이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공격과 수비는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려면 공격도 잘해야 하고 공격을 잘하려면 수비를 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휴스턴은 자신들이 잘하는 수비, 여기에 더해 공격의 퀄리티 향상으로 2차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1차전 7득점에 그친 제일런 그린이 38득점, 3점 슛 8개로 휴스턴 구단 역사상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3점 슛과 타이 기록을 만들었고, 알파렌 생군의 17득점, 16개 리바운드, 7개의 어시스트 맹활약, 딜런 브룩스와 타리 이슨 등 롤플레이어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 아웃으로 조나단 퀸과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차게 망했습니다. 대신 퀸튼 포스트를 활용하는 득점력이 괜찮았다는 측면에서 3차전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버틀러가 못 나온다면 엄청난 큰 변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포제임스키가 2차전보다는 더 나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홈코트 이점을 누린다면 충분히 골든스테이트도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휴스턴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게 되거든요. 과연 3차전 어떠한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2차전 패배를 했던 골든스테이트가 조정에 나서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